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핸드드립 컨텐츠 준비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라떼아트처럼 핸드드립 또는 브루잉을 좀 강의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뭐 브루잉을 하시거나 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 배우셨거나 또는 안 배우셨거나 브루잉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집에서 따라해보시면 또 매장에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으로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추출 변수인 추출 비율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론 설명드리고 실제 추출하고 맛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TDS와 추출 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들으시면 좀 뭐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브루잉 커피 300g을 추출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20g 안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성분을 다 뽑진 못하거든요. 이제 이론적으로 최대 30에서 35%라고 해요. 커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 성분이. 근데 이걸 절대로 다 뽑지 못하고 거의 뭐 많으면 22%? 더 많이 어떻게 해봐야 23, 4%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제에서는 22% 이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 Xg이라고 제가 표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한 6g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에 녹는 성분이 30%라고 했을 때 6g이니까 이걸 다 못 녹이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X의 g이 녹아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이 X가 뭐냐, 다른 말로 이 액체 커피라는 액체에 녹아져 있는 고형 성분이죠. 요거를 저희가 TDS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의 약자인데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총 녹아져 있는 고형 성분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농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X의 값이 4g이 아니라 5g이라면 그 커피가 진하다는 말이랑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TDS 일단은 어떤 고형 성분의 합이다. 그리고 즉 농도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이 수율인데 이 수율은 뭐냐면은 이거는 농사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10그루를 기르는데 거기서 사과가 얼마만큼 수확이 되냐, 많이 수확될수록 수율이 높은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0g 썼죠. 만약에 이 X가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4g이라고 쳐볼게요. 6g이 총 녹을 수 있는 성분인데 그 중에 4g만 녹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체 사용한 커피는 20g이었죠. 20g에서 4g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20%죠. 수율은 이렇게 내가 사용한 양의 커피에서 얼만큼의 비중이 빠져나왔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율이 높다는 거는 다른 말로 커피 성분이 많이 나왔다, 다른 말로 그 커피가 점점 써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DS와 추출 수율에 대해서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설명할 때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변수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변수로 추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사용하는 커피 대 사용하는 물의 양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1대 10, 1대 14, 1대 17을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20g의 커피를 만약에 사용하잖아요? 그럼 200이겠죠? 280일 거고 340일 거고 그냥 곱하면 되겠죠? 요게 일단은 기본적인 추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비율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뭐가 제일 맛있는 거냐, 그건 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랑 환경에 따라 또 추구하는 맛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물을 많이 사용하실수록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하고 물을 계속 늘려요. 1대 10 비율부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늘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커피도 많이 나오지만 추가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떨어집니다. 농도는 떨어지고 방금 제가 말했죠? 수율은 커피 성분이 계속 나오니까 정상적인 추출 전제하에 올라간다.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농도와 수율 관련된 이론이고 이 수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떤 내가 사용하는 커피에
추출하고 싶은 성분이 많잖아요.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출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많이 부어야 많이 나온대요, 성분 자체가. 그럼 물을 많이 쓰시면 돼요, 물의 양을. 반대로 여러분들이 추출하고 싶은 성분이 적어요,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그럼 물의 양을 줄이는 게 맞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됩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가 하는 다른 변수들이 개입되면은 뽑고 싶은 성분이 많은데 물의 양을 적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변수를 바꿔가지고.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고. 근데 일단은 기본값은 이렇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뽑고 싶은 성분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물을 쓰시면은 농도가 연해지잖아요.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내가 각각의 변수들을 잘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농도, 내가 원하는 수율값의 커피를 추출하는 것이 브루잉 레시피 설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라이트한 커피들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 비율을 높게 쓰는 경우들이 좀 있고, 다크한 커피들은 갖고 있는 성분들이 적다 보니까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방금 아까도 말했지만 아닌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얘는 물의 양을 많이 적게 쓰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커피에서도 드셔보시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준비한 커피 하나를 가지고 다른 물 비율을 사용해서 실제 맛이 어떻게 달라지며 한번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준비를 끝냈고 먼저 1대 14 비율부터 한번 추출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추출 작업을 해볼게요. 저는 보통 린싱을 해줘가지고 린싱 해주고,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뜸 제외하고 투푸어로 진행할 거거든요. 뜸은 2배수로 드리고 120, 120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은 한 2분 8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얘를 맛만 살짝만 보고 두 번째 추출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이를 좀 많이 둬서 1대 16 비율, 그래서 20에 320g의 물을 부어서 빠르게 내린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커피도 추출했고, 이거는 20g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 16으로 320g 정도 물을 부었거든요. 추출 시간은 일단 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를 먼저 내렸다 보니까 온도차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 감안해서 먹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다시 아까 처음에 1대 14로 내린 거부터 먹어볼게요. 커피 자체가 로스팅 된 지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3주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커피가 어느 정도 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긴 하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노트 자체가 약간 상큼한 뭐 크랜베리나 약간 밝은 산미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드러나고 애프터가 완전 클린한 건 아닌데 비교적 깔끔한 편으로 잘 나왔고,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온도가 좀 달라가지고 명확한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농도가 연해요. 농도 자체가 연하고, 이쪽 커피가 맛이 처음에 먹었을 때 혀의 앞쪽부터 중간까지 강하다가 뒤쪽으로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이쪽 커피 먹었을 때 중앙부터 조금 뒤쪽으로 맛이 강하게 이어지거든요. 식으면 좀 더 그게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식힌 다음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지금 계속해서 식을수록 뒤쪽의 느낌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커피보다 조금 더 떫은 느낌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상큼한 느낌으로 화사하고 상큼하게 깔끔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 뒤쪽에 있는 맛들이 남고 조금 그 맛이 살짝 떫게 느껴진다. 얘를 먹고 만약에 다시 얘를 바로 먹어보면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여러분 집에서나 매장에서도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맛이. 갑자기 얘를 먹다 얘를 먹으면 물론 온도가 좀 더 식어서 그것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 확실하게 좀 더 앞쪽으로 맛이 땡겨지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앞쪽으로. 그리고 얘를 먹으면 다시 뒤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을 많이 붓게 되면은 농도는 떨어지고 수율이 올라가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더 뒤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애프터 쪽 커피를 삼킬 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올라오는 여운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게 돼요.
특히 뭐 향이 엄청 오래 남는다기보다는 맛이 오래 남거든요. 그 부분들이 안 좋은 맛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내리셨는데 좀 떨거나 좀 쓰거나 텁텁한 느낌들이 많이 남는다면은 우선 추출량을 조금 줄여보시는 방법을 저는 많이 권장을 드리거든요. 반대로 어떤 커피를 내려서 먹었는데 너무 짧게 끝난다, 이거 맛이 뭔가 나오다 만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성분이 나오다 만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물을 더 부어가지고 추출량을 확보해서 성분을 더 끄집어내시면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커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커피에 따라 많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분쇄 입자나 물 온도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출량을 조절을 하시면서 컨트롤 해보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20g 사용했을 때 물을 20씩 바꾸게 되면은 꽤나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요거는 물이 지금 40 차이가 나죠. 5g으로도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큰 변화를 보실 거면은 10g 단위로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20g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 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추출 변수로 추출 비율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고, 내가 이 커피의 성분을 더 많이 뽑고 싶다 그러면은 물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 적게 뽑고 싶다 싶으면 물을 적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맛이 너무 목구멍 쪽에 많이 남는다, 기분 나쁜 맛들이, 그러면은 성분을 조금 줄여서 추출량을 줄여보시는 거고, 먹었는데 뒷맛이 너무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너무 적게 뽑힌 거니까 물을 더 써서 성분을 더 뽑아보시는 거,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맛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농도도 당연히 중요해요. 너무 적게 추출해가지고 저는 계속 줄이다 보니까 물을 거의 20g에 200만 쓰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물을 나중에 더 타가지고 드시면 되겠죠. 농도만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안 됩니다. 내가 뽑고 싶은 성분이 많다고 무작정 1대20 비율로 물을 많이 써가지고 추출하시게 되면 농도가 연해요. 그거를 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하셔가지고 추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추출 변수들 전부 다 천천히 다 보신 다음에 다 하나하나 적용을 해가지고 추출하시면은 꽤나 괜찮은 밸런스 좋은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추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오늘 내용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브루잉 관련 컨텐츠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